안녕하세요. 마이크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면 목소리가 너무 깔려가지고 어지간하면 마이크를 붙잡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방금 소개받은 하이브의 한창민입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하이브라는 팀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유선웅 씨라고 디바이스 아티스트하고 그룹을 이루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팀 성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술하고 기술의 융합이라는 그 표피적인 그 행위 말고도 저희는 실험하고 실용의 접점이 어디 수가 있을까 새로운 접점을 찾는데 많은 그 연구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일단 작업 소개를 먼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리는 작품은 2011년도에 금천예술공장에서 진행했던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는 그 공모전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만들었던 작품이고요. 제목은 라이트 트리 인터랙티브 단플라빈입니다. 제목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단플라빈에 대한 오마주 작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만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집어넣었던 게 바로 이 빛으로 숨을 쉬는 나무, 라이트 트리라고요. 그러니까 빛으로 숨을 쉬는 나무가 사람하고 소통하기를 원하고 사람의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 터치, 만짐을 통해 가지고 나무와 소통을 하게 되면 저 나무는 그 사용자 혹은 관객의 빛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사용자가 다시 손을 뗐을 때는 그 남겨진 빛을 가지고 계속 숨을 쉰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전시 때 장면이고요.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마우스 좀 치워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작업은 이제 마찬가지로 작년 2012년에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전에 또 한 번 선정이 됐어요. 그때 발표했던 작품인데 제목은 아이리스라는 작품입니다. 그 눈의 홍채를 표현한 건데요. 이 작품은 빛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생각했던 그런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빛으로 저희가 미디어 캔버스를 많이 표현을 하는데 빛이 갖고 있는 속성이 빛의 밝음, 빛의 화려함. 그러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속성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빛의 크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됐어요. 빛의 크기를 가지고 빛의 크기를 제어할 수 있으면 또 다른 어떤 재미난 미디어 캔버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럼 빛의 크기를 제어할 수 있는 매체는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바로 액정인데 리퀴드 크리스탈.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된 지는 100년이 지났고요. 실용화된 지는 50년이 넘은 그런 매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 매체는 뭐 시간이나 뭐 온도, 뭐 날짜를 보여주는 그런 정보 전달 매체로만 활용이 되었었는데 저 매체를 저렇게 보이시는 바와 같이 원형으로 만약에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굉장히 재미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착안한 미디어 캔버스고요. 저 단 하나가 이제 픽셀
인데 그 픽셀 자체를 400개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립을 했어요. 조립을 해서 보여지는 이미지들입니다. 네거티브 방식과 뭐 파지티브 방식 여러 가지 모드를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와 더불어서 사용자의 어떤 이미지와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인터랙티브 미러링 효과까지 일단은 표현을 해서 이제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캔버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 미디어 캔버스의 특징은 보통 다른 미디어 캔버스는 자체 발광체, LED나 아니면 다른 디스플레이 자체가 스스로 빛을 발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 미디어 캔버스는 주변에 있는 빛을 막아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광 자체의 연출에 따라 가지고 작품 자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똑같은 작품에 관련된 동영상인데요. 이 부분은 잠시만 보여드리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작품의 주변 광을 연출을 완전히 다르게 해놓은 상태에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작업은 작년 가을에 문화역 서울 284 구 서울 역사에서 작업을 했던 입 2012년 가을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때 저한테는 그 하나의 숙제처럼 느껴졌어요. 이런 공간과 이런 계절이 저한테 주어졌을 때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관객들과 아니면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만든 작업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즉흥적이었고요. 나무와 그리고 잎사귀 그리고 사람들이 담을 수 있는 이야기를 담은 하나의 작품입니다. 사람이 남기고자 하는 그 메시지나 이야기는 하나의 새로운 잎이 돼서 열리고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낙엽이 돼가지고 떨어진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고요. 전시 때의 모습이고 동영상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작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참임 선생님이 발표를 끝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그 리퀴드 크리스탈 LCD의 기술도 역시 100년 전에 개발이 됐고 지금 이제 프린트아웃된 이런 것도 사실은 그냥 오래된 기술인데 결국은 그것을 작가가 어떤 상상력을 어떻게 가공하냐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상징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도 기술로서 극복되지 않는, 전복되지 않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선 영남대 교수님 모셨고요. 그 교수님께서 한 8분 정도 동안 크리틱 해주시고 Q&A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멋진 작품을 소개해 주신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작품 활동을 오랫동안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작품을 이렇게 창조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하이브 그룹에서 만든 작품들은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래서 이 작품들이 사실 어떤 요새 참 저 입장에서도 믹스미디어 작업, 멀티미디어 작업을 하면서 항상 많은 회의를 느꼈던 게 아니면 이렇게 요새 뉴미디어 작업이라든지 그런 작업들을 많이 보면서 느꼈던 게 항상 어떻게 이 테크놀로지가 인간의 감수성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게 아까 소통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소통이라는 게 어떻게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게 항상 작가 입장에서 항상 고민이고 작품을 보러 가는 관객의 입장에서도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하면서도 힘들고 보면서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좋은 작품들을 접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다는 건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어떤 예술이라는 어떤
예술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어떻게 인간의 감수성을 만지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가, 그런 게 항상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본 작품 통해서는 두 가지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술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고 우리는 이제 잘 알지 못하죠. 일상생활 속에서 묻어져 있지만 이게 어떤 용도를 하는 것이며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 잘 몰랐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발견하고 다시 실험하면서 그것을 다르게 비주얼라이징 하면서 그게 어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을 굉장히 인간의 감수성, 아주 심플한 감수성이지만 그 감수성을 건드리면서 표현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마지막으로 본 작품이 제일 이렇게 심플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풋 아웃풋, 이게 아주 심플한 프로세스이긴 하지만 테크놀로지가, 그러니까 기술로 보여지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감성으로서 표현되는 기술, 이게 아주 아름답게 표현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미러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신비롭고 아름다운 점은 있는데 너무 어떤 심미적인, 그러니까 에펙트가 좀 강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기술이 좀 돋보이지 않았나 더. 그러니까 두 번째 트리에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좀 더 아주 테크놀로지하지만 아날로그적인 어떤 감성의 전달이 잘 이루어졌다면 그 미러 작품은 그냥 뭐랄까 좀 심미적인 디자인적인 그런 이렇게 그러니까 시각적인 효과 이런 것이 좀 강하지 않았나. 그래서 재밌고 되게 아름답고 예쁘다 신기하다 이런 느낌 많이 있었지만 그 뒤에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두 번째 작품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원래 컨셉 자체가 작품이 될 수 있는 제품을 스스로 개발을 해보자였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기존에 상용화되어 있는 아니면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그 디바이스를 가지고 새로운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었는데, 그거 이전에 우리가 스스로 한번 우리만의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디바이스 자체를 우리가 스스로 개발을 한번 해보자. 원론적으로 개발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작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작품이 될 수 있는 제품 개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저게 굳이 갤러리를 통해 가지고 저렇게 구현되어 있는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산업 용도, 예를 들어서 미디어 파사드나 아니면 어떤 건축물 인테리어 그런 용도로도 활용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을 제시한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오늘 처음 만나 뵙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그 경계에 아까 제품 개발 그리고 미디어 아트, 이게 테크놀로지와 아트적인 요소 그리고 디자인적인 요소를 융복합시켜서 그거를 상용화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셔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네.